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원플러스 노드 6을 가지고 왔고 언박싱과 함께 이 폰 자체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품의 빌드 퀄리티, 사양을 살펴보고 진행하면서 저의 첫인상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원플러스나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도 협찬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회사로부터도 특정한 말을 하도록 유도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정말로 이 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전혀 편향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감사합니다. 타입 A to 타입 C, 충전 케이블, 심 이젝터, 퀵 스타트 가이드, 그리고 안전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이제 드디어 본체인 휴대폰이 나왔고 박스 안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드디어 켜졌네요. 그럼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거의 항상 보게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크기 면에서는 6.78인치로 비교적 큰 화면이고 해상도는 1272 곱하기 2772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1440p 거의 그 정도 디스플레이지만 완전히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에이몰렛 디스플레이라서 깊은 블랙, 뛰어난 명암비, 10억가지 색상, 165Hz 주사율로 꽤 부드럽고 3840Hz 터치, 샘플링 속도, 그리고 HDR10 플러스 인증에 최대 밝기 36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3600니트는 실제 수치로 보입니다.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일부 제조사들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내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6000니트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일부 제조사들은 한 픽셀을 무리하게 오버클럭해서 픽셀이 타버리기 직전 1초 정도만 밝기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봐라, 1초 동안 이 밝기가 나왔다고 하죠. 이게 바로 6000니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3600니트는 대부분의 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밝기라서 이 수치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제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치당 450 픽셀 PPI라 꽤 괜찮은 수치입니다. 평균이 약 400 PPI 정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정말로 선명합니다. 또한 원플러스 크리스털 가드로 덮여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그들만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유리 같은 거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미리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점은 꽤 괜찮지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플라스틱일 뿐입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는 어떤가요? 간단히 말해서 방금 제가 한 말이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다면 이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매우 탄탄합니다. 아마 이 기기의 가장 뛰어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보고 계시죠? 이게 카메라 폰 자체로는 별로라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메인 센서는 5000만 화소 f1.8 26mm 광각 렌즈이고 그 다음으로 800만 화소 f2.2 16mm 112도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메인 센서, 즉 5000만 화소로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1080p 30프레임도 지원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해서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GSM 아레나에서 가져온 겁니다. 카메라 관련 정보는 가끔 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카메라 앱을 한번 열어보죠. UP를 사용하면서 비디오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1080p 30프레임, 4K 60프레임, 1080p 60프레임이 지원되네요. 이상하게도 720p는 30프레임만 지원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제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볼까요? 고해상도 동영상, 슬로우 모션, 그리고 슬로우 모션에서는 1080p 240프레임까지 지원하네요. 이런 기능에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부분의 햅틱 피드백이 이 가격대에 기기치고 정말 훌륭합니다. 햅틱 피드백이 아주 단단하게 느껴져요.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이런 점이 사용자 경험을 긍정적으로 높여줄 것 같아요. 이제 셀피 카메라도 빠르게 확인해 보죠. 비디오 모드로 돌아가서 전면 카메라로 전환하면 제 대머리도 보이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아쉽게도 4K 1080, 720 모두 30프레임으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 셀피 센서는 3200만 화소의 f2.0 21mm 광각 렌즈입니다. 셀피 사양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품질 면에서 이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후면 센서는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해서 특히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 내부 사양으로 넘어가 보면 이 기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부 사양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7500mAh 용량이고 잠깐만요. 여기서도 이 정보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기기에 대해서요. 네, 맞아요. 7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버전은 램이 8GB라서 이게 가장 낮은 사양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두 가지,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56GB 저장 공간에 8GB 램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물론 256GB에 12GB 램,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2GB 램이 들어간 512GB 반 테라바이트 모델도 있습니다. 솔직히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고르신다면 저는 12GB 램에 512GB 저장 공간이 있는 모델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장 공간이 2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램도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훨씬 오래 열려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램에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으니 그 모델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애플처럼 사실상 2배 가격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램과 저장 공간이 터무니없이 비싼 걸 감안하면 둘 다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50 정도만 추가로 내면 되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점은 프로세서인데 스냅드래곤 8S 젠4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S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빠른 모델은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아마 오버클럭된 버전일 거예요. 실수 없이 아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그냥 네, 아주 좋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벤치마크 비교 수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빠르게 이것과 다른 모델들과의 상세한 비교 데이터도 함께 보고 싶어지네요. 오,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부분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한 단계 아래 등급의 프로세서네요. 스냅드래곤이 좀 어이없는 방식으로 시작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스냅드래곤 8을 썼었죠. 한때는 스냅드래곤 888 같은 식으로 세 자리 숫자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스냅드래곤 8로 단순화했죠. 그리고 나서 GN, 맞아요. GN1이 있었고 아마 GN2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이 S25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아마 1년이나 2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8 엘리트는 사실 8 라인업에 속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이었죠. 그래서 엘리트가 그 등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게 됐죠. 왜냐하면 지금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진 아마 4나 5 정도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엘리트가 붙지 않은 스냅드래곤 8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S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건 스냅드래곤 8 라인업의 4세대 그리고 리브랜딩 이후의 제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8 엘리트가 탑재된 상위 기기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8 엘리트가 꽤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빠른 프로세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N2211 벤치마크를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교해보면 이 8 엘리트는 삼성 S25 같은 기기에 탑재된 모델이에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이게 삼성에서 했던 약간 사기성 있는 행동 때문에 완전히 1대1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S25의 경우 가장 작은 모델은 클럭 속도가 더 낮은 S25가 들어가 있었고 울트라 모델에는 가장 클럭이 높은 S25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누비아 제터 70 같은 다른 기기들이나 아니면 레드 매직 1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기들도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하지만 최대 성능으로 클럭이 설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국산 폰들에 비해 좀 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아마도 이 폰들 사이에서 퍼센트 차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더 작은 퍼센트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8, 그러니까 엘리트 모델이거든요. 하지만 클럭 속도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특정 폰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성능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 8 엘리트 모델이 약 45% 정도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긱벤6에서는 싱글 코어에서 47%, 멀티 코어에서도 47% 향상된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평균치이고 S21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30%에 더 가까울 거예요. 특히 25는 열방출 설계가 엉망이고 클럭 속도도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이 폰에 대해 점수를 언급하겠습니다. 이 폰, 정확히는 이 프로세서가 받는 점수입니다. 여기서 N2211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GPU, CPU 등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먼저 긱벤치 5 점수를 확인해보면 2309 16점이 나왔고 이어서 긱벤치 6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코어 점수는 2068점을 기록했으며 멀티 코어 점수의 경우에는 6385점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는 GPU 점수는 18498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일리트 대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3D마크 SO 3D마크 스틸 노매드 라이트의 특정 테스트입니다. 여기서는 1688점이 나오는데 8 일라이트는 41%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솔라베이 역시 3D마크에서 7641점을 기록하며 에이스 엘리트는 42%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엣지 스트림 3, 705점으로 53% 늘었습니다. 평균 약 40% 더 빠르다는 뜻으로 8 일리티가 그렇기에 이 제품이 시중 최고속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요. 다른 기기에서는 더 좋은 프로세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그걸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정확한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해서 상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확인한 다음 더 빠르게 실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빠르게 확인해봤고 필요한 건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둘 다 샤오미 제품입니다. 샤오미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 이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버전, 즉 두 개의 다른 폰이 있는데 둘 다 포코이고 각각 다른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드래곤 UH8 엘리트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비교했던 모델이에요. 다른 하나는 맨시리 9500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프로세서 모두 성능이 매우 비슷하지만 서로 약간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좋은 카메라만을 원하신다면 포코 F80 프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바로 8 일리트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과 비교하면 배터리가 약간 더 작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200mAh이지만 무려 10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델도 크게 뒤처지진 않아서 80W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기들은 모두 꽤 괜찮은 제품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기기에 대해 나쁘게 말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정말 훌륭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물론 이 제품도 여전히 정말 훌륭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약 여러분이 옥시즌 OS라고 불리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훌륭한 폰을 원한다면 네, 옥시즌 OS 맞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플러스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능이 30% 정도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운영체제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아서 솔직히 더 빠른 폰을 선호합니다. 더 많은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가격대의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이 부분은 잠시 후 더 말씀드리고 먼저 제품 사양부터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스냅드래곤 8S 젠4가 탑재됐습니다. 7500mAh 배터리와 유선으로 80W 충전을 지원하고 무선 충전은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걸 바로 집어들게요. 이미 보이지만 여기에는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듀얼 심 카드 지원은 되지만 SD 카드 지원은 전혀 안 됩니다. 사실 많은 기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급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빌드 퀄리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기기가 좀 더 별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지만 프레임과 뒷면은 플라스틱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빌드 퀄리티 면에서는 좀 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IP 등급을 보면 IP68과 69K를 지원합니다. 즉 먼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방수 기능도 있다는 뜻이죠. 고압의 물줄기를 견딜 수 있고 1.5m 깊이에서 30분 동안 잠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수 인증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샤오미 기기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샤오미 기기들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예를 들어 일부 모델은 뒷면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빌드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빌드 퀄리티가 더 좋은 기기를 원한다면 샤오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빌드 퀄리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그냥 있습니다. 저게 적외선 블라스터인가요? 아니요. 그냥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만 있고 예전에는 스위치였던 걸 버튼으로 바꿔서 음소거 같은 기능을 위한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네요. 이제는 플로스키입니다. 애플을 따라해서 예전에 있었던 무음 슬라이더 같은 걸 버튼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버튼을 줬는데 저는 이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단에 있습니다. 듀얼 심 트레이, 마이크, 스피커, 충전용 타입 C 포트가 있고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기기의 모든 것입니다. 이 기기의 가격을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대략 $500 정도입니다. 200 아니면 2200 정도네요. 위안에서 달러로 환산하면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600 정도네요. 하지만 이 가격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는 곳에서 이 기기의 가격입니다. 아니면 한 $50 정도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572입니다. 만약 저장 공간과 램이 더 적은 이 특정 버전을 선택한다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꽤 괜찮은 폰이고 꽤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공하는 사양을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경쟁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사양으로 기기를 더 일찍 출시했죠. 그래서 만약 샤오미 같은 브랜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의향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가성비를 기준으로 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추천이 나오는 이유죠.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샤오미의 스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순히 더 빠른 제품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할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제품을 살펴볼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코 X A 프로 맥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제품입니다. 디멘시티 9500S 12GB 램 8500mAh 배터리로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1000mAh 더 크고 10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기기가 될 거예요. 카메라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양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폰의 셀피 카메라는 화소수가 더 낮지만 셀피로 1080p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후면 카메라도 4K 60프레임 등 다양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슬로우 모션은 1080p에서 최대 9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의 240프레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외에는 디스플레이도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화면 대바디 비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 베젤이 더 얇아졌는데 이 제품은 90.3%이고 이쪽은 89.3%입니다. 그래서 1% 차이는 수치상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배경에서 보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베젤이 더 두꺼운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젤이 아주 얇은 편은 아닙니다. 90%를 넘기면 확실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되면 거의 삼성 제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크 모드를 켜거나 끄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베젤 부분은 실제로는 화면 보호 필름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작은 링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추가로 부착한 화면 보호 필름 때문에 베젤이 더 두꺼워졌고 원래 이 베젤도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샤오미와 거의 동일한 화면대 바디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은 샤오미가 더 큰 기기라서 베젤이 더 작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카메라도 더 좋아졌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요, 사실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도 더 크고 충전 속도도 더 빠르고 셀피 카메라도 더 좋아졌어요. 뒷면 카메라는 거의 비슷하고 디스플레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프로세서도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30에서 40%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기본 사양에서도 12GB 램을 제공합니다. 256GB나 512GB 반 테라바이트로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12GB 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옵션은 포코 F8 프로입니다. 이 모델은 8 엘리트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12GB 램에 256GB 또는 512GB 저장 용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아쉽게도 6200mAh로 더 작지만 충전 속도는 100W로 더 빠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프로세서가 여기 있는 것보다 약 40에서 50% 더 빠르고 카메라 쪽에서도 개선이 있습니다. 50메가픽셀 광각과 망원 듀얼 카메라 그리고 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8K 30프레임,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셀피 카메라는 1080p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보다 카메라 성능이 또 한 번 향상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모델 중 하나는 더 나은 카메라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는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포코 UFA 프로는 더 좋은 카메라로 사진 촬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대신 더 큰 배터리 같은 부분은 희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말씀드렸듯이 꼭 희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리 후면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IP68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이 있어 먼지와 물에 강하지만 고압수 분사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전히 1.5m 깊이에서 30분 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수 분사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실상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 등급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한 두 기기 모두 이 제품과 거의 같은 가격대에 속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아주 미미하거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기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포코 제품들은 두 모델 모두 더 빠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플라스틱 느낌의 마감과 성능이 떨어지는 프로세서 때문에 경쟁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별로고 매력이 덜해 보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더 작고 느린 프로세서와 플라스틱 프레임 및 후면이 신경 쓰이지 않고 그냥 원플러스 제품을 원하신다면 물론 여전히 좋은 폰입니다. 다만 시장에는 가성비가 더 좋은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